네, 그러면 이제 꼭지 3번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법은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계약법하고는 또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별도로 있고요. 이 정의도 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보통 제1조의 목적이 나오고 2조에 정의가 나와요. 대부분의 그냥 모르셔도 무슨 정의는 무슨 법 2조에 거의 다 정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2조에 정의가 있어요. 어법도 제2조에 정의가 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보험상품이란 용어죠. 보험상품은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게요.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네. 우연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급여를 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수수하죠. 자,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세 가지예요. 생명, 손해, 재산보험. 네, 우리 재산보험 이론은 별도로 배우죠. 네. 생명보험은 두 가지인데 가로까지 치면 세 가지. 그다음에 손해보험이 14가지, 재산보험은 3가지. 그래갖고 법상 나오는 거는 20개네요. 20가지의 보험 종목이 있어요.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 계약이 있고 연금보험 계약이 있고 그 연금보험에는 퇴직보험 계약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고요. 손해보험 상품이 좀 많아요. 화재보험, 해상보험, 또 해상보험에는 항공운송보험 계약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이렇게 해서 14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3가지예요. 외우기 쉬운 건 생명하고 재산보험이죠. 종류가 적으니까 생명보험은 생명하고 연금 그래서 뭐 연생, 생연, 뭐 생연퇴 이런 식으로 외우고요.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뭐 상질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6개만 외우면 나머지 이게 무슨 보험에 속하는지 맞춰보세요 하면 손해보험이겠죠. 이 6가지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외우는 거 하나 있고 손해보험 상품을 그냥 그대로 14가지를 암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가 힘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암기 팁을 써드렸거든요.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그냥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 동물이 있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있는데 원자력 맞은 동물이 유리를 깨고 그래서 내 권리를 도난 맞고 비용이 생겼어요. 그리고 싸워서 손해가 나도 화해하고 자제하고 책보기 하자 이러면서 참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자력, 동물, 유리, 권리, 도난, 비용, 화재, 해상, 자동차, 재보험, 책임, 보증, 기술 이렇게 해갖고 14가지를 외우자고 했죠. 이건 작년에 제가 많으니까 외우지 말자고 했다가 마지막에 외우자고 했는데 나왔어요. 손해보험인 거 찾기 해가지고. 근데 뭐 거꾸로 외우든 맞게 외우든 뭐 다 맞출 수는 있었을 건데 이것을 직접 외웠을 때 좋은 점은 여기다가 이제 그 어법상 보험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뭐 국민건강보험이나 아니 뭐 장기 화재보험, 아니 뭐 장기 상해보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산재보험 이런 걸 끼워 넣었을 때 이게 손해보험이 맞나? 뭐 잠깐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외우면 좋은 점은 그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외우자고 한번 추천을 했었죠. 자, 그 밑에 보면 보험 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이 제외되는 거를 이제 손해보험에다 혹시라도 끼워 넣어서 혼란을 줄까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 제외되는 것이 보통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보험 상품에서 제외되는 것.
보험 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서 보험이 아닌 게 아니라 업법상 보험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제외되는 게 뭐게? 그건 국산 선장이야. 이렇게 예, 음률에 맞춰서 네.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여기 국민연금, 산재, 그 다음에 선불식 할부계약,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이런 식으로 선장 6가지. 문제 내기 좋겠죠. 다음 중 보험에서 제외되는, 보험업법상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맞는 것은 해갖고 보기 이렇게 내기 6가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기가 좋아요. 자, 금방 외우겠죠? 네, 그건 국산 선장이야. 예, 외국 선장이 아니라 국산 선장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험업. 보험업이란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으로 구분된다. 네. 생명보험을 하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을 하면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을 하면 재산보험업. 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우리 주변에 좀 큰 건물들 보면은 보험회사 되게 많죠. 여러분 그 광화문역에 가면 교보문고 보이죠? 거기에 교보생명이 있죠. 예. 그 건물이 교보생명 건물인데 교보문고만 있는 줄 아시죠? 대부분. 예. 그런 보험회사예요. 거기도 보험회사 건물이고요. 보험회사 건물 간판에 보면 이 뒷부분에 이제 상호에 관련돼서 나올 건데 무슨 생명보험 아니면 무슨 손해보험. 상호에는 꼭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붙어 있는 보험회사가 어떤 건지를 지금 보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허가를 받아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보험회사인데 허가가 필수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보험회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도 우리나라 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는 이미 보험회사죠. 근데 이 보험업에 대한 허가는 외국에서 받은 허가예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애가 아니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외국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신고를 했지만 얘는 우리나라에 허가가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외국보험회사는 이미 보험회사지만 우리나라 업법상은 보험회사가 아직은 아니에요. 얘가 허가를 받아서 국내 지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이때 보험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어쨌든 보험회사의 종류는 상호회사, 주식회사, 외국보험회사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외국보험회사는 특이해서 아직은 실제 보험회사는 아니다. 그 상호회사가 좀 특이한데요. 주식회사는 우리가 상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상법에서 설립하고 설립 등기하고 그래서 주식회사가 되는데 상호회사는 상법에 설립 근거가 없어요. 얘만 업법에서 근거가 있어요.
어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회사 유일하게 상호회사 하나입니다. 뭐 용어가 나온 김에 뒷부분에 상호회사만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 살짝만 보면 주식회사는 돈을 모아서 만드는 회사죠. 여기는 사람을 모아서 만드는 회사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갖고 있는 돈 객출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만드는 회사고, 사단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단법인에 대한 해설은 옆에 있는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집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보험은 다른 거는 다 판매, 뭐 영업, 뭐 세일즈 이런 식으로 하죠. 뭔가 파는 거, 판매에 대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험 판매는 모집이라고 해요. 특별히 모집은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뭐 아직은 뭘 위하여 이런 말 아직 안 나옵니다. 이 모집하는 모집 종사자들이 있겠죠. 보험이 저절로 팔릴 리는 없으니까. 뭐 물론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다이렉트로 해서 설계사가 없이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모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많이 보시죠. 부동산 공인중개사. 근데 보험 중개사는 그게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개인이 볼 일은 거의 없고, 보통 재보험 중개사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자, 보험 설계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소속되어서 모집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대리점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설계사는 어느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서 모집을 하는 자, 보험 대리점은 누구를 위하여, 어느 보험회사를 위하여, 중개사는 뭐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이 모집 종사자들은 그냥 내가 보험 모집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고 합격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돼요. 금융위원회. 이 모집 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뒷부분에 별도의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공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신용이 뭐죠? 돈이죠. 돈 없으면 신용 없고, 돈 있으면 신용 있고. 신용공여라는 말은 돈을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를 할 때 신용공여라는 좀 고급진 말을 씁니다. 뭐 용돈 달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뭐 부모님이 어리둥절 하시겠죠? 그래서 회사 대 회사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뭐 무언가를 사주거나, 얘가 판매하고 있는 뭐 어떤 증권을 사주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파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신용공여라고 하고요. 신용공여는
그러면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마련됐을까요? 회사가 갖고 있는. 보험사가 갖고 있는 돈은 뭘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본도 있겠죠. 그리고 모집을 통해서 보험료를 받을 거예요. 그 보험료가 이 돈이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갖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보험료 수입이에요. 그럼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내 돈인데, 내가 낸 돈인데. 그래서 이런 건 아무렇게나 주면 안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한 이걸 자산운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도의 파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수입으로 모은 돈을 신용공여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밑에 보시면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2번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1에서 3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1에서 3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예, 이렇게 딱 보니까 네 가지잖아요. 이것도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예,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또 예외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해서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이러면 공여하면 안 되는데 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줬을 때 손해볼 일이 없다 하면 줘라 하는 거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이거는 이 신용거래로 안 볼게, 그냥 마음껏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금융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자산이라는 것과 자기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뒷부분 별도의 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해도 되는데 살짝만 보고 갈게요. 예. 총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가 있죠. 그리고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에 자본, 부채, 여기는 자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빚도 자산입니다라고 하죠. 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 남한테 빌린 돈, 다 합쳐서 내 자산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총 자산에는 빠지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상에 있는 자산에다가 미상각 신계약비, 그리고 영업권.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처음에 모집하면 보험료를 딱 받죠. 근데 보험은 장기 계약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예를 들어서 6년짜리 보험인데 6년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다 냈어요. 올해가 2022년인데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받은 거에서 써도 돼요. 근데 아직 오지 않은, 도래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이나 되잖아요. 이 돈을 미리 내 돈처럼 쓰면 안 돼요.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해요. 이거를. 여기는 써도 되는 돈, 여기는 쓰면 안 되는 돈. 아직 내가 들고는 있지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니까 내 돈이 될 것 같지만 영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직은 자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 계정에 있는 자산. 네. 예, 특별한 변태. 변액보험, 퇴직보험. 요거를 그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 내기 좋겠죠? 딱 하나, 둘, 셋, 넷. 딱 보기 4개 내기 딱 좋겠죠? 예, 요것도 문제 나왔던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자기자본은 원래 갖고 있던 내 돈, 내가 납입한 거, 또 그 다음에 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내 자본이고, 근데 여기서 빼는 거, 빼는 거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볼 수 있는 이에 준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자본 조정은 뺀다. 조정은 제외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본 조정은 제외된다.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볼 것 중에서 이것과 만약에 준하는 것 1번, 2번, 3번, 4번 딱 문제 내기 좋죠. 근데 이 중에서 자본 조정은 제외된다. 여기다가 뭐 자본 조정을 포함한다 라고 살짝 바꿔서 문제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빠지는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권. 영업권은 항상 빼요. 그 다음에 내 돈으로 볼 수 없다고 준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빼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우리가 박스형으로 문제 낼 때 있죠? 여기다가 1, 2, 3, 4, 5, 6 쭉쭉 해놓고, 여기서 자기 자본에서 제외시키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으로 맞게 만든 것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형으로 이렇게 멀티로 찍게 하는 거. 이런 문제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제일 시간 오래 걸리고 헷갈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잘 외워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용어들이 좀 어렵죠. 쉬운 듯 하면서. 근데 용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대세의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알고 있으면 좋지만. 동일차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동일차주의 개념은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명대사 있죠. 네. 우리 깐부잖아. 그냥 한주머니.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예.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 신용 위험이 피부에 와닿는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같은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까 내가 뭘 했을 때 돈을 잃을 위험이 있으면 너도 영향을 받는. 보통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부부죠. 부부는 깐부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 또 나온 거. 그러면 이 동일차주의 범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개인사라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동일차주의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가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겠죠.
거기에 나오는 기업 집단이라고 있어요. 너무 지금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예. 한번 나오고 다시는 언급 안 할 것들이라, 예.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거예요. 동일차주의 범위. 여기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동일인이 뭐냐면, 이제 돈과 관련돼서 이제 누구의 돈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룹의 총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장 유명하니까 뭐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이건희 총수가 그 밑에 회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총수 밑에 있는 회사들, 네, 얘네가 동일 차주예요. 어차피 이게 다 한 주머니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돈 잃으면 다 영향받아. 이런 거. 그리고 이건 이제 자연인, 개인이잖아요. 총수 한 명,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회사. 회사라면 얘도 회사죠. 밑에 회사가, 자회사가 하나만 있어도 묶어서 같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이거를 동일 차주라고 불러요. 개인과 회사일 때 경우가 다르다. 근데 아직 요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온다면 좀 어렵게 내자면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안 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주주. 자, 다 되고 싶죠. 건물주 되고 싶고 대주주 되고 싶고, 저도 건물주 되고 싶은데 대주주도 되면 좋겠죠. 대주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 여기는 요 두 개를 묶어서 대주주라고 부르고, 최대 주주는 한 명 본인이 있어요.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인.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이렇게 말하죠. 피부치. 내 자녀, 부모, 배우자, 배우자는 피부치는 아니지만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안 되지만 차명으로 어떤 주식을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얘한테 몰아줘가지고 뭐 주주총회 가서 빵 터트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불러요. 누가 갖고 있든 간에 이런 본인과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봤더니 네가 그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 회사의 주식을. 그 사람의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부르고, 밑에 주요주주는 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간에 그 본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갖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간에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두 가지인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어떻게? 임원을 임면할 수 있는 그걸로 내가 이 뭐 상무를 임명해갖고 주주총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주요주주라고 해요. 여기도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한데, 이제 그거는 다른 뭐 금융사 지배구조법 이쪽 내용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 자회사가 어떤 한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보통 상법은 50%인가 그렇죠? 근데 어법에서는 15%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이 회사를 자회사라고 해요. 이게 모, 자. 그래서 되게 낮춰놨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초과. 100분의 15 이상이 아니라 초과. 초과해서 소유하면 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자, 이제는 진짜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 어법에서는 그냥 계약자만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자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전문과 일반. 전문적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을 전문보험계약자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어떤 거냐면 보험계약에 관해서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전문보험계약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교섭권이 있다. 나도 보험회사 너만큼 알고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교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교섭권이라기보단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보험계약자라고 하고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을 일반보험계약자라고 해요. 원래 정의에는 이렇게 부정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전문보험계약자는 누구냐? 이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가 나옵니다. 뒤에 25페이지 넘겨보시면 26페이지까지 표가 있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엄청나죠? 문제 내고 싶죠? 이거 그냥 거의 한 30개 되는 거 쫙 깔아놓고 이 중에서 전문보험계약자를 찾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쫙 내면 다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권했어요.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 가이드예요. 그럼 이제 어디 데려가서 뭐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바를 기획했어요. 골드바를 딱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문보험계약자 골드바. 딱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외국인한테 딱 보여주면서 한국금 주기지.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봐. 한국금 주기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 뒤에 보시면 한국은행, 그 다음에 국가,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기금, 지방자치단체. 이렇게가 전문보험계약자예요. 그리고 하나 더 넣자면 26페이지에 보면 그 외국인이 나오거든요. 그 18번, 26번 표 마지막에 보면 18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독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예요. 확장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요 부분이 이것만 해도 감독규정에서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기는 싫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외우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있어요. 한국금 주기지 하고 물어보고 2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날개에 암기팁이 보일 겁니다. 한국금 주기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외국인이 공감을 해준 거예요. 정말 주기네? 공감하고 사가서 집에 보관했어요. 그 외국인은 봤더니 능력자였던 거죠. 돈 많은 능력자였던 거예요. 여기 한국은행, 국가,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은 해외든 국내든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기금과 기금 운영 법인, 그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은 무슨 공사, 감은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집은 집이 뭐였더라? 집합투자기구,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 보험관계단체, 그다음에 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람들이 쭉 전문보험계약자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골드바 종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커요. 이건 뭘까요? 전문에서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골드바예요. 이거는 요 네 사람한테만 판매해요. 예. 금융기관 중에서 외국 금융기관,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 기금, 지방자치단체. 요 넷은 나 일반 보험계약자로 취급해줘 라고 요구해서 보험회사가 동의해주면 일반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일반 보험계약자가 되면 설명 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요. 자, 요거는 거기 책에 다 있으니까요. 요거 필기하실 필요 없고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걸로 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6페이지 표에 보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점 찍어 놓은 게 요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예요. 요거는 문제 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보기가 많기도 하고 또 전환하는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도 있어서.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30페이지에) 3번 보면 전문보험계약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일반 보험계약자로 보게 된다. 그거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있죠. 가해,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은 아니고 수출입은행 아니고 외국금융기관 있죠. 그 다음에 외국정부, 정부는 아니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주권을 해외든 국내든 발행한 법인이면 됩니다. 상장한 법인이면. 그러면은 가나 마사가 전환할 수 있는 전문보험계약자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31페이지 5번에 보시면은요, 여기 오타 수정할 게 있어서 정답 및 해설해 보시면 외국보험회사란 영위하는 자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지워주세요. 위에 4번에 있는 해설인데 붙여서 썼는데 삭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주시고, 똑같은 문제예요. 5번은 전문보험계약자에서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죠. 한국은행. 32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손해보험,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손해보험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해당하지 않는 거. 손해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거. 보증하고 재보험이죠.
연금과 퇴직은 생명보험이고 상해와 간병은 재산보험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과 재보험이 손해보험이죠. 그래서 답은 두 개인 2번이 답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